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다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있는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화가 되면서 등촉지화라고 본다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불 등등으로 보는데,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왕하면 그 다음에 정화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데, 아무리 정화가 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술월의 정화는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신월은 화가 병지, 유월은 화가 사지, 술월은 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묘지가 되죠. 물론 통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불씨의 재만 굉장히 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회기, 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화일간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럼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이 원래 화의 목적인데, 그 빛을 가렸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일간도 약할 뿐더러 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왕하게 되니 정화의 불꽃을 가려서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다. 반드시 뭘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을 얻으면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 그래서 간목은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두 가지 이로움을 얻은 것이 바로 정화가 간목 얻는 것,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단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려면 간목 자체도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술월의 간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뭐다? 그쵸, 보광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뭐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뭐 땅이 윤택해야지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술월의 정화는 먼저는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정화 어떻다? 중화를 좋게 이룰 수 있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하는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죠.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고요. 오늘은 음화인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술토는 변함이 없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 4개의 토 중에서 진토와 더불어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니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일간 병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생아자죠. 생아자.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 예를 들면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는 화가 인성이 되는 것이죠. 인성은 생아자라고 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아생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처럼 일간과 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입묘가 되죠. 입묘 고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신약하다고 해서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라고 하고요. 화토진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화토진상 관격. 쉽게 말하면 일간이 왕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일간이 약하다는 걸까요? 일간이 약해서 약한 중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태과하다 또는 설기과다해서 일간이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상관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초기인 신금이 있고요. 중기인 정화가 있고, 본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금이 초기, 정화는 중기, 무토가 본기가 되죠. 만약에 이때 정화는 투출해도 격을 잡지 않지만은,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음화가 재성인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상관인 토가 재성을 생한되어서 상관생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상관생제가 되거나 또는 식신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생제가 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데 식상 또는 재성이 많게 되면 제다신약 또는 설기태과 또는 제다신약이 됨에 불과하다, 생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비경격으로 보진 않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완연한 화토 진상관격의 일간이 극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월의 정화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해서 임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 또 술토라고 하는 마른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술월의 정화도
간목, 임수를 위주로 사주를 치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 보게 되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단 수월에 이렇게 임수 투출되게 되면 임수 자체도 약하고, 일단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만 뿌리를 얻으면 뭐 할 겁니까? 일간이 약하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일간정화가 뿌리를 얻거나 일간정화가 생조를 얻는 것이 다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간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관사론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간살혼잡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관살혼잡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술월에 일간이 약한데 임계수가 있으면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에서는, 묘목은 정화 입장에서 뭐다? 정화 입장에서는 저 묘목은 편인인데 묘술 합이 되다 보니 그래도 묘목이 정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묘술 합이 돼서 정화가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임계가 천간에 있을 때는 아무리 묘술이 합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불이 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계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미토에서 정미일주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 아무리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 술미 약한 정화가 미토하고 술들의 통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기됨이 너무 지나치고요. 아무리 뿌리 없는 임계라 하더라도 일단 수는 화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극설교집의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화를 좀 더 생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임계가 뿌리가 없다. 물론 개수는 뿌리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이 임수는 정관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나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는 얻는 것이 좋은데 뿌리를 얻으면 임수만 얻고 개수는 얻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딜레마죠. 임수를 얻기 위해서는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천덕꾸러기가 같이 그렇죠. 이걸 이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반사이익. 임수가 뿌리를 얻었는데 옆에 있는 놈이 이상하게 또 더 행세를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독이 무서워도 장 못 담글 거야 고민하는 거죠. 개수가 있게 되면 아무리 임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임계수가 뿌리가 없었습니다. 자수를 보게 되죠. 임계수가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일단 술중신금의 뿌리를 경금이 투출해서 임계를 생각하게 되면 이 임계수가 완전 왕하진 않더라도 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화 입장에서는 나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목 하나 얻었고요. 술중 정화, 미중 정화 얻었으면 이 정화가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극신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심각한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성이 관을 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개수가 힘을 얻어서 정화를 극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된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시 이렇게 되면 요거는 묘술합이고요. 축미 충이 되겠습니다. 축술미 사명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묘술합이 되기 때문에 축술미 사명보다는 축미 충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축미 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시간에 있는 신금 연월간에 있는 인계수가 뿌리가 다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축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겠다. 이것도 그냥 굳이 말을 하자면 극설교집된 사주가 되겠다. 목운이 와서 일간을 생겨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은 단순히 목이 오게 되면 수가 약해지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사주가 아닐까. 어떤 생시가 와도 이거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 인목을 얻었던 것도 좋지만 천간에 임수, 개수, 수가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 관성에 다 지지에 뿌리가 없겠죠. 어저께 제가 비유를 했죠.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뭐다? 허당이다. 근데 이게 또
그 허당인 관성의 정화가 일간 정화가 마음을 주고 있고요. 이 일간 정화가 임수 두 개의 마음을 주고 있는데 개수가 옆에 껴가지고 또 정화를 해코지 하는, 이건 굉장히 좀 웃기는 그런 구조.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단 관성이 약하다 보니 쓸데없는 대의 명분이라든가 쓸데없는 명예욕이라든가 쓸데없는 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요걸 대박으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될 것 같고요. 계묘시는 제 아무리 수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개수 두 개가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 수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인성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진, 미, 묘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약하지 않고요.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도 또 좋고, 이 간목이 토를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임계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임수가 통근을 해서 세력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개수가 덩달아서 날뛰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목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관이 약해지는 것이 좀 안 좋고,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간목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는 평탄 보편 적인 그런 사주, 평범한 그런 사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로 거의 뭐 화국 아닌 화국이죠. 사화도 화, 미토도 술토도 건토, 특히나 미토는 오가 협례하게 되면 거의 뭐 뜨거운 도, 그 다음에 묘수로 합의되죠. 사주가 매우 건조한 구조에 임계수 관성이 뿌리가 없으니 임계수는 금방이라도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는, 현기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현기증이 나고 무기력한 그런 구조의 사주. 일간이 왕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니라 사주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은 왕하니까 발끈발끈 짜증도 되고 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한데 결국 뭐다? 이런 사람은 지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병호시가 되게 되면 일간은 이제 오미합 병화 투출 굉장히 일간이 왕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탈광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임계수가 뿌리를 얻어서 왕한 화의 경우 반대로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임계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자동차가 100km로 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무토 투출되어 있죠. 토왕절에 미토까지인데 무토 투출되어 있고요. 요 무토 임계수를 파하고 있습니다. 단 이 약한 정화가 상관, 관성을, 이 관성도 신을 봤으면 임계수가 다 뿌리를 얻었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묘목 하나밖에 없겠다. 역시나 극설교집을 면하지 못한 구조의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생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썩 설명드려봤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오늘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보면은 뭐 경자시, 신해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시간에 예를 들어서 신유대운, 뭐 경신대운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한 시절로 봤을 땐 갑진시 정도가 가장 낫고, 뭐 만약에 초년운이 좀 좋게 본다라고 하면 뭐 병호시도 나쁘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롱런 만약에 청장년, 중년, 말년까지 봤을 때는 글쎄 뭐 경자, 신해시 정도 이렇게 갑신시도 뭐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년운이 매우 불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날짜 잡기가 좀 어려운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중하게 가장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라고만 그냥 갑진시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